최근의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 투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됩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쳤는데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선박이 무사랑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은 최근 남포항 등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을 오는 8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가 낙마한 2명의 후보자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126조 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나라 빚이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운봉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주민 긴급 대피령까지 내려졌는데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꽃샘 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4.3 보궐선거 본투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네, 경남 창원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남 창원시 중앙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본투표는 조금 전 6시부터 시작돼 1시간이 지난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중장년층 중심의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구 2곳과 기초의원 선거구 3곳 등 모두 5곳에서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로는 역대 최고인 14.37%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장을 찾는 시민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두 선거구 모두가 경남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데 여야 경쟁도 상당히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각 당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젯밤 늦게까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라며 여당 심판을 당부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 창원 성산 지키기에 나선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의 복원을 강조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선 더는 희망을 볼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오후 6시가 아닌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10시 반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시 중앙동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막말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면서 막판까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습니다. 축구장 유세로 경남FC의 프로축구연맹의 징계 조치가 떨어지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또 여영국 정의당 후보의 농구장 방문도 논란이 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에도 한국당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로 제재금 2천만 원이라는 징계를 받은 경남FC.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결국 경남FC와 축구팬 등에게 사과했습니다. 경남FC와 많은 축구팬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지난달 여영국 정의당 후보와 이정미 대표도 프로농구 경기장에서 머리띠를 두른 채 응원했고 앞서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야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여영국 후보가 LG 세이커스 농구 경기에 입장을 해서 피켓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와 농구장 방문은 사안이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입장부터 응원까지 LG 세이커스 구단 측의 안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유한국당과 같은 민폐는 일절 없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정의당도 경기장 안에서 유세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뒤늦게 보냈습니다. 정당 간의 선거 유세 경쟁으로 애꿎은 스포츠계가 피해를 보면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청와대는 박영선과 김현철,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오는 8일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박영선, 김현철, 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차 마감 시한인 지난 1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자 청와대가 송부를 재차 촉구한 것입니다. 진영 후보자의 경우 오는 4일 상임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큰 만큼 박영선과 김현철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송부 마감 시한이 오는 7일인 만큼 7일 이후엔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8일이나 9일쯤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조명래 환경부 장관까지 8명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임명이 강행되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수가 박근혜 정부 때의 10명과 같아진다는 점에서 국회 무시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사태를 더 키운 건 오히려 청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입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말들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윤 수석은 먼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구입 등 황제 유학 의혹과 관련해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샀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포르쉐 3천만 원짜리 타는 것이 크게 문제였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비판이 일자 윤 수석은 차량 가격이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국민들 귀에는 국민소통수석 말이 부모 잘 만나서 집도 주고받고 유학 가서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왜 난리냐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립니다. 윤 수석은 또 다주택자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선 집을 세 채 보유한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처분하라고 강하게 독려했던 만큼 자기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안에서조차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굳이 안 해도 될 말들만 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인사검증에서 놓쳤으니 겸손하게 몸을 낮출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6개월 넘게 부산에 억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대북 제재 속에서 여전히 석탄 선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선사 측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선박 4척을 출항 보류 중에 있으며 우리 선박 한 척에 대해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의 석탄 선적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남포항부두 근처 야적장에 석탄이 쌓여 있고 광물 수송용으로 보이는 벌크선도 보입니다. 38로스는 선박은 줄었으나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 선적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8노스는 나진항이 러시아로 연결되는 나진 하산철도의 한 지점이라는 점을 미뤄 러시아로의 석탄 수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에는 석탄 수출을 뒷받침만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하와이에 있던 미 해병대 전력이 지난달부터 한반도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하와이에서 날아와서 훈련에 참여한 건 이례적인데요. 대북 압박 차원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항공기 14대가 지난달 초 하와이에서 날아와 한국에서 훈련한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인 쌍용 훈련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아닌 하와이 전력이 참여한 건 이례적입니다. And just last month we brought 14 aircraft from Hawaii here for training. By training with you, our combat readiness improves.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도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로 집결하는 상황. 때문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협상력을 높이는 건지 실제 발사를 위한 건지 계속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동창리를 복구했지만 그걸 당장 어떻게 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잖아요. 통상적인 대응 훈련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한다고 얘기해도 대부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할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의 과거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2015년 마약 혐의로 함께 입건된 공범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마약 혐의로 조모 씨와 함께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당시 황 씨와 함께 입건돼 기소된 조 씨의 재판 판결문에서 황 씨의 이름이 8번이나 언급됩니다. 조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황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마약 공급 체계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고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조 씨의 팔에 직접 주사기로 주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뒤늦은 2017년에서야 황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황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황 씨가 재벌가 사람인지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기억이 없거든요, 전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다면 기억 속에 명확히 남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경찰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하나 씨가 또 다른 마약 범죄와 관련됐다는 추가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황 씨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와중에 황 씨의 SNS엔 떡하니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말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앞서 보도한 2015년 사건 외에도 황 씨가 마약 범죄와 관련됐다는 한 건의 추가 제보도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 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해 다시 영장을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현재 휴대전화를 꺼둔 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그제 황 씨의 SNS 계정에는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가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의원이 딸의 지원서를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자신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강하게 부인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서유열 전 KT 사장이 지난 2011년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정규직 채용 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KT 압수수색을 통해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이 없었는데도 최종 합격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6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일명 부정채용 누구부터 받으셨습니까? 채용 청탁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김성태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소개받은 50대 돌모음이가 부모가 없는 사이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라 믿었는데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갑자기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고 아이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며 소리까지 지릅니다. 아이 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한 맞벌이 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아이를 맡겼는데 CCTV를 통해 돌보미의 만행을 발견했습니다.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CCTV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 부모는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돌보미를 소환할 방침이며 해당 지자체도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활동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자격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6만 4천 가구에 이르는 상황.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100% 유기농 밀가루와 국산 재료만 쓴다는 유명 단팥빵집이 있습니다. SNS에서도 맛집으로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빵집인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작년 9월부터 적어도 넉 달간 유기농 밀가루도 쓰지 않았고 또 국산이 아닌 중국산 팥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인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 단팥빵 가게. 100% 유기농 밀과 국산 팥만을 사용한다고 홍보합니다. 저희 캐나다산 유기농 밀가루 쓰고 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SNS에서도 맛집으로 여러 번 소개됐지만 해당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유기농,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는 홍보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밀가루를 갖다 사용을 하고 유기농 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MBN이 입수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빵집의 거래 명세서를 보니 팥의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밀의 유기농 표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유기농이 아니더라고요, 확실하게. 유기농 제품은 즉 마크가 찍혀 있다. 빵집 측은 팥의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것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밀은 유기농만 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유기농이 아닌 밀가루는 쓰신 적이 없으신 거죠? 일체 없어요. 중국산 팥은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용한 적 있는데. 구청과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적발 기준을 따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인근에 산불이 시작돼서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정전으로 6시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 운봉산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경찰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인근 요양원에까지 불길이 가까워지자 환자 수십 명이 대피했고 운봉산 부근 주민들은 타는 냄새가 심해졌다며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진화 작업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트랙터 한 대가 논바닥에 거꾸로 처박혀 있습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트랙터 아래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아파트 대단지에서는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전기실이 침수돼 2,300여 세대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전기는 6시간이 지나서야 복구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과거 김 전 차관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동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이 시기 근무 시간에 갑자기 병원을 많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과거 2차례 수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김 전 차관의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김 전 차관의 진료 내역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허리가 아프다거나 감기 등 갖가지 잔병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김 전 차관의 의료 기록을 본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빈도면 병가를 냈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였습니다. 통상 고위 간부가 근무 시간에 병원을 가게 되면 사실상 퇴근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김 전 차관이 병원을 빌미로 검찰청에서 나온 뒤 이후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학의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활동을 하고 누굴 만났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며 검찰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검사 업무 일지와 처이모의 가계부 등을 제출했습니다.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소명 자료가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진료 기록과 대조해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는 김학의 CD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김학의 CD를 경찰에서 입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입수했다는 김학의 CD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학의 CD 취득 시점이 엇갈리면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박 의원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 총장은 2013년 3월 19일에 경찰 수사부서가 김학의 CD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에게서 CD를 공유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13일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이를 언급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거를 믿을 수 없다. 딴 데서 받고도 경찰에서 받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정보부서 등에서 CD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민 총장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총장은 김학의 문제를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내사는 아니지만 범죄 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정보를 수집 중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사 중이냐라고 물으면 내사 중이 아니었거든요. 민 총장은 또 버닝썬과 관련해 현직 경찰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추천한 검사들이 파견됐다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며 파견 검사 추천 과정과 수사 권고 결정 과정부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어제 김 전 차관 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투입될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은 680조 7천억 원, 국민 1인당 1,319만 원씩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공부문의 채무를 합친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680조 원을 넘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체의 56%, 무려 940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연금 충당부채. 연금은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어서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빚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의 85%는 최근 저금리로 미래 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 수 증가 등의 효과도 1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또 연금 충당부채가 확정적인 빚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두 연금에는 이미 1년에 3조 7천억 원 정도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과 제주 외에 제3의 관광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최후의 냉전지 한반도를 찾는 관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송도에서 올해 첫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안보 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한국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구 최후의 냉전지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관광, 환경 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 주로 서울과 제주, 부산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제3의 도시를 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 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4곳을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의 복수비자를 현행 4개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단체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까지 외국 관광객 2,300만 명을 유치하고 관련 일자리 96만 명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팔 남부를 강타한 폭풍으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적어도 2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집 앞마당에 쉴 새 없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야구공만한 우박도 보이는데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총성 같습니다. 여기에 10m 앞도 보기 힘들 정도의 거센 폭풍우까지 휘몰아칩니다. 네팔 남부 바라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강타하면서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농촌 지역에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과 담장이 이번 폭풍우에 무더기로 무너져 내려
더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आइला साफ ढड़ी खोल के हमने के तो दूसरे के घर में लुका गो नहीं सुनते ही मेरा तो सब बुढ़ा मर जाते बकर छिरे तने घर दुआरे हमने के कौन 부상자들로 넘쳐나면서 병실 침대조차 구하지 못한 환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놀이공원엔 갑자기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쳐 튜브형 놀이기구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사고에 아이 2명이 추락해 숨졌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허난성 기상관측소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지름 10m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벌써 2명이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첫 번째 폭로는 지난달 30일 루시 플로레스 전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 네바다주 부지사 출마 당시 응원 유세를 온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Joe Biden put his hands on my shoulders, get up very close to me from behind, lean in, smell my hair, and then plant a slow kiss. 논란이 확산하자 바이든은 성명을 내고 단 한 번도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또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에이미 레포스는 2009년 한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의 과도한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I was actually more offended by his statement than what he did because I feel like that is A, not accepting any responsibility. B, we all know that he does that. 지난 2015년 애슈턴 카터 전 국방장관의 취임 당시 그의 부인의 어깨에 두 손을 얹는 모습. 2016년에는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리를 아는 뒤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는 모습까지 회자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딴 미투 폭로에 바이든의 과거 행적들까지 하나둘 도마에 오르면서 그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암울했던 1960년대 신동엽 시인은 시로 참여와 저항을 노래했습니다. 4월 정신을 일깨웠던 그가 떠난 지 올해로 50년. 시인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에 시선과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저항 시인으로 불리는 신동엽 시인이 4.19 혁명을 노래한 시 껍데기는 가라.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으로 신동엽은 참여와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1969년 4월 7일, 40살의 젊은 나이로 작고한 시인. 그리고 올해로 50년,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기립니다. 박민규, 김금희, 박준 등 신동엽 문학상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가들은 헌정 시집과 소설집으로 그를 추모합니다. 꿈꾸던 어떤 세상을 시연하는 작품을 계속 산출하고 있다라고. 껍데기는 가라. 김형수 시인은 신동엽의 생애와 작품을 다룬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올해 안에 100편을 업로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밖에도 신동엽 시인의 생전 행적을 따라가보는 기행과 다양한 특별 전시회까지. 혁명의 계절 4월. 그의 정신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황교안 축구장 유세로 곤욕을 치른 경남FC가 경기 막판 3골을 몰아치는 뒷심으로 극적인 무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뭔지 정치권에 바로 보여줬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경기장 유세 활동으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이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직후 치른 전북과 경기.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반 초반 어이없는 자책골로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10여 분 후엔 애매한 판정으로 페널티킥 골까지 허용한 경남은 후반 상대의 절묘한 헤딩슛에 세 번째 골을 내줘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은 악착같이 뛰어다니며 전북을 압박하더니 후반 35분 마침내 첫 골을 넣었습니다. 5분 후엔 백이종의 슛이 골키퍼 손을 맞고 튀어나온 걸 조던 머치가 다시 때려 골망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백이종의 발리슛이 크게 튕기면서 골문으로 빨려들어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10분 만에 3골을 몰아치며 만든 투혼의 무승부. 자유한국당의 불법 유세가 벌어졌던 대구와 경기에서도 극적인 역전승을 읽었던 경남은 또 한 번 명승부로 정치가 끼어들 수 없는 스포츠의 참맛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2.6%로 작년 실제 성장률 3.0%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TO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하향 조정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기한 로봇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재주는 타고나는 건 줄 알았는데 로봇만큼 연구하면 가능한가 봅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작은 로봇. 손을 흔들곤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곤 말을 이어가는데 이 로봇 신기하게도 코미디를 하는 로봇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선보이고 있는 거죠. 과연 로봇의 발전은 어디까지일지 매번 놀랍습니다. 여기 엉뚱한 데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들은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주차된 차들을 무자비하게 밀고 나가는 구급차.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순식간에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재미로 구급차를 훔쳤다가 이런 사고까지 냈다네요. 남은 건 처벌뿐이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겨울이 여간 물러가기 싫은가 봅니다. 오늘 아침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2도로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햇살에서 봄의 느낌을 숨길 수가 없죠. 오늘은 14도, 내일은 16도까지 오르면서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꽃샘추위는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봄 날씨의 변덕은 여전합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에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바로 원인은 한반도의 기압 밀도력이 커지면서 양간지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의 강풍은 오래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당분간은 불씨 관리에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전국의 하늘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을 살펴보시면 춘천은 영하 2.1도, 대전 영하 0.1도, 안동도 영하 0.7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전주 14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